안녕하세요. 황홀준 제이였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일단 외인들이 좀 계속 한 7일 동안 계속 빠져나가면서 시장이 좀 많이 좀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 폭락장이나 하락장을 좀 경험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오늘 같은 시장도 버틸 수가 있는데, 이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많이 좀 심리가 힘들었겠죠.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3180포인트 여기 말씀드렸죠. 여기를 여기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 자리가 여기였잖아요. 그래서 이 3180짜리를 타를 하면 조금 더 조종장이 나올 거다. 폭락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자리잖아요. 3100 자리, 3180포인트를 이탈을 하면, 이탈을 안 하면 더 올라가겠지만 이탈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럼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이게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되면 이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더 이제 밑으로 빠지는 뭐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깨면 그때 이제 하락이 한 3100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좀 안 왔으면은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게 또 와버렸죠. 와서 저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인버스를 지수 방어용으로 해서, 내 인버스는 하락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지수가 오르면 다른 종목들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상관없다고 했는데, 어, 그 인버스가 마이너스에서 이제 수익권으로 돌아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한 12%? 12%까지 갔었는데, 그게 이제 플러스가 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가 위에서 올라서 지금 좀 때렸죠. 내렸죠. 물론 뭐 해치용으로 한 거지만, 그리고 지수 방어용으로 사전에 제가 지키고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힘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 어, 일단은 코스피가 이렇게 무너질 거, 지수를 사전에 예측을 어느 정도 조금은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제 방송을 보신 분은 아마 현금화도 어느 정도 좀 했을 거고, 익절이라든지, 그리고 3100까지도 이제 하락이 좀 예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3100을 지켜주면 다시 이제 반등이 또 나올 거다. 그리고 이 시장이라는 게 오늘 같은 장은 뭐 거의 다 폭락이죠. 폭락, 거의 폭락 수준이고, 첫 신호 제가 말씀드린, 아마 제가 이 자리를 이탈하면 첫 신호가 하락장이 나올 거고, 그 하락장에 이제 약간 좀 개인들 곡소리도 좀 나올 거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좀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제 지켜줘야 될 라인이 3100 라인이고, 3100을 이탈을 하면 조금 더 하락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3100을 다시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2929포인트까지 하락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 2900을 만약에 못 지켜낸다 그러면 제 이게 폭락장을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현재 달러도 1170원 지금 오르고 있고, 1200원대 되면은 좀 많이 빠지겠죠, 이게. 그래서 지금 달러가 오르면 그만큼 시장이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반대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장고 같은 경우도 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시장이 잘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자리가 1013포인트, 13포인트였죠.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로 13포인트를 이탈을 했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1013을 이탈해서 이제 977포인트, 977포인트를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970포인트를 못 지켜준다 하면 942, 44 이 정도, 이 정도까지도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뭐 예측한다는 거는 어 거의 만 뭐 예측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지수가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 그런 것도 이제 사전에 체크를 해 놓고 나는 이게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 나는 이제 하락이 될 거니까 현금화를 난 여기서부터 준비해야겠다. 아니면 뭐 비중을 축소해야겠다. 아니면 더 내릴 거는 감안하고 있지만 나는 장기 투자할 거니까 연연하지 않고 밑에 지켜주는지 보고 밑에서 좋은 종목을 담아야겠다. 분할로 접근해야겠다. 그렇지만 이렇게 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거북이 카페 활동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글도 좀 멘탈 잡으라고 이렇게 남겨드리는데 이것도 보시면 이제 하락장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하고 지수 이탈 시 첫 신호 나왔다고 글을 올려드린 겁니다. 5월 달부터 7월 중순이나 8월 어, 중순 7월 중순이나 한 그때 휴가철이고 해서 8월 초쯤에 시장이 조정을 받고 치고 아마 갈 확률이 높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오늘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 나오는 이유는 일단은 테이퍼링 현상이 좀 발생을 하면서 그게 이제 좀 빨라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 뭐 양적 완화 했던 거 그거를 이제 걷어들이는 거죠. 수도도 하고 걷어들이고 돈은 뭐 많이 거의 다 무제한급 풀어갖고 지금 돈이 가치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물가가 그냥 계속 막 치솟고 있죠. 그래서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그거를 이제 어, 하고 있는 건데 참 돈은 많이 풀었다는데 급여는 직장인분들은 오르지도 않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돈이 다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간 뭐 그런 뭐 영향 때문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수가 또 많이 오르면 그만큼 또 하락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무조건 상승이 될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제 많이 올랐으면 그만큼 또 내리기도 하고 또 내리면 그만큼 또 오르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장창 거의 1년 넘게 계속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거의 이런 시장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계속 우상향을 우리가 계속 코스닥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 이후 계속 1년 넘게 거의 3월 달에 폭락이 나오면서 거의 한 이제 거의 아직도 폭락이 안 나왔죠. 1년이 좀 넘은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올랐긴 했죠. 올랐긴 했어.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폭락장에 이제 제가 활동하는 카페인데 이때 이제 20년 3월 이전에 했던 분들이 없어요. 소문난님하고 운영자분이죠. 그다음에 모아님 이렇게 두 분 빼고는 제가 못 본 것 같아. 거의 제가 이 카페를 18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뭐 거의 떠나셨고 그리고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일단 거북이 카페 회원이라고 하면 추천한 종목에 대해서 하락장에는 거의 다 빠져요. 거의 다 빠지기 때문에 어, 그 추천주를 갖다가 뭐 좀 안 좋게 얘기하거나 그렇게 하시게 되면 추천하신 분들은 이제 멘탈 관리하는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물론 저는 이제 제가 추천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끝까지 계속 봐드릴 거고 어, 그 정도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고서 항상 추천을 하기 때문에 추천한 종목들 보시면 승률은 좋지만은 그래도 이제 100%라는 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봐드릴 거고 그리고 오히려 하락장이 또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금을 좀 마련해 놓으신 분들은 일단 좋은 종목을 많이 떨어져서 이제 기업 가치가 떨어져서 보다 시장이 위축되어 갖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같이 뭐 분위기상 같이 빠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싸게 또 살 수 있는 뭐 그런 적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공포장애 이때가 이제 과거 힘들 뭐 이때도 좀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뭐 이때는 뭐 얼마 내리지도 않고 이렇게 글을 좀 남겨드리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여기서도 이제 코스닥 950 붕괴되면 시장이 좀 더 위축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남겨드렸죠. 이때가 언제냐면은 7월 11일에 7월 11일 그래서 3100을 이탈시 조정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것이지만 지켜주면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조정을 해도 본인 멘탈만 잘 컨트롤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977포인트 접어드렸죠. 970포인트 붙게 되면 더 위축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2018년도에도 이제 이때도 이제 길 같은 거 제가 남겨드리는 거 있으니까 공포장 예. 코스피가 거의 1600이에요. 1600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계속 글도 남겨드리고 이렇게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들 한번 보시고서 뭐야 나는 어떻게 이제 시장을 대응해야 될지 각자 어떤 분은 이제 뭐 급한 돈으로다가 주식 시장을 종목을 샀으면 오늘같이 이제 하락을 하면 거의 모든 종목이 빠지기 때문에 버티기가 힘들죠. 그러면 이제 금액에 따라 틀리겠지만 많이 하락을 하면 손실도 클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신용 찍으신 분들은 버티기가 힘드실 거고 근데 이제 신용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이제 생활자금이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힘들 거고 생활자금이 아니라 난 여유자금이다. 이, 이 돈이 없어도 나는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런 돈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 돈이면 개인은 시간에 버틸 수 있지만 기관이나 좀 메이저급은 못 버팁니다. 왜냐면 이제 그리고 버틸 이유도 없죠. 어차피 정해진 로스컷 기준에서 벗어나면 자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잘라도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어, 월급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들이 맡겨놓은 그런 그 펀드겠죠. 그런 것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해도 어차피 수수료는 어, 차감을 하고 수익이 나던 손실이 나던 상관없이 어, 하기 때문에 손절이 아마 쉽게 뭐 나갈 수 있겠죠. 근데 개인은 이제 본인 돈이기 때문에 또 이제 손절이라는 게 그냥 짧게 뭐 한 3% 5% 정해놓고 그냥 딱 손절을 하면 손절이 나가겠지만 10% 이상으로 다 빠지면은 개인 입장에서는 손절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0만 원을 매수했는데 한 10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빠지면 손절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때문에 그리고 또 시장이 눌리면 또 다시 또 올라오기 때문에 내일 중요한 거는 일단 저는 개인이 좀 내일 좀 더 팔고 아니면 다음 날 반등이 나오든지 다음 날 내일 내일이 수요일인가요? 수요일 목요일쯤에 반등이 나오든지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 구간이고 그래서 지금 큰 장대 양봉은 아직 안 나왔어요. 큰 장대 양봉이 나오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이 나오면 그때는 좀 더 하락이 좀 연출이 될 것 같고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주고 개인은 이제 올라올 때 매도세로 나가고 그렇게 나오는 분위기가 가장 베스트긴 한데 좀 흐름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하락할 때 대부분 종목들이 거의 빠지기 때문에 내가 기업을 어떤 식으로 이 기업을 사게 됐고 왜 나는 이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하려고 하며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그나마 좀 하락을 해도 어 그냥 뭐 극단적으로는 뭐 상장 폐지가 안 될 종목이라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 장기로다가 또 물론 뭐 물려서 장기할 수 있겠지만 아예 그냥 장기로다가 생각하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분이 거의 극소수죠. 그래서 많이 올라오면 팔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이고, 또 떨어지면은 겁나서 이제 기업을 못 믿고 어,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주식 얼마 안 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고. 그리고 뭐 크래프톤도 그렇고 SD 바이오 센서도 이것도 글쎄요, 지금 사원봉을 맞고 있는데 일단 신규주는 이런 리스크가 있다고 했죠. 여기 신고가 찍고 사원봉이 나왔는데 지금도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꾸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문제 없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52,000원이 공모가기 때문에 52,000원을 깬다고 하면 오히려 추매를, 제 개인적인 의견은 추매를 해야 될 구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빠지다가 양봉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 양봉이 나오면 그때가 아마 기회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항상 뭐 빠질 거 감안하고, 빠졌을 경우에는 손절 안 할 거면 6개월에서 1년 동안 보유하고 물려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업이 이제 사라질 기업인가 아니면 괜찮은 기업인가, 그런 거를 판단을 하고 버틸 종목 버티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부분 그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들, 뭐 PI첨자소라든지 그다음 워닝홀딩스, 페노션, 그다음에 일진머트리얼, LNF, 에코프로, 그다음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현대차, 카카오, 뭐 그다음 기아, LG화학, NC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 다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이 물론 지수가 많이 올라와서 한 거지만 뭐 5배, 많게는 5배, 뭐 6배 이렇게도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기업이 문제만 없다고 하면 기관에 투자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단타로다가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개인 투자자가.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수익권으로 이거 12%까지 빠졌다가 돌파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차트를 본다고 하면 이런 자리거든. 이거를 뭐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여기 자리를 이제 돌파하고 여기만 안착해주고 안 밀리기만 하면 48만 원을 돌파해주면 흐름이 또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오늘 하락장에도 이게 또 올라갔죠.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오늘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86,000원을 아마 돌파하면 괜찮을 거다 했는데 86,000원을 돌파하고 올라갔죠. 그래서 조금 올라갔어요. VI도 조금. 그리고 뭐 많이 빠진 종목들도 많이 빠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방테크 같은 경우도 이것도 뭐 이거는 이제 심리죠, 심리. 이제 그래서 제가 거의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72,000원짜리를 처음에 82,000원 얘기해주고 그래 7만, 이건 아마 내일 만약에 눌린다고 하면, 만약에 여기 깨면, 근데 이거는 무증을 거의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이탈을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 여유는 있습니다. 여기를 이탈한다고 하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자리지 않나, 그렇게 보이네요. 이것도 추정가에서 마이너스 10%까지 갔다가 10몇 프로까지 갔다가 플러스 지금 거의 50% 이상 끌고 가지고 계신 분은 이게 오늘 80% 찍었었는데 좀 더 회의하고 나오니까 한 이만큼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냥 뭐 종목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빠질 때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보시면 뭐다 빠졌어요. 이게 다 연기금들이 다 들고 있는 뭐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보시면 다 빠졌죠. 거의 다. 몇 개 없어요. 올라온 종목들이. 여기도 다 음봉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음봉이죠. 여기도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아이씨, 버림바이어 이거 나 올라갔네. 이거 단타 최근에 쳐서 짧게 먹고 나온 종목 배같이 올라가네. 이렇게 빠져갖고서 저기 했었는데 이렇습니다. 이렇게 막 올라가는 종목들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래요. 보시면 이제 뭐 하한가, 이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이거 신규주 아닌가? 신규주인데? 신규주죠?
신규 주인데, 야, 이거 뭐냐, 진짜. 하한가로 때려버리네. 공모가에서 하한가? 참, 그다음에 뭐 29%뭐 이런 거. 팍스네. 이런 거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하는 제가 말씀드린 거죠. 거의 이런 종목들이도 지금 어,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고 플랜티어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것도 이제 거의 정리할 뭐 그런 단계까지 왔죠. 이것도 뭐 따상 나온 가격에서 160 공모 저 공모했는데 165% 수익이다. 원래 200 몇 프로였는데 200% 넘었던 것 같은데 165% 공모가에서 한 그 정도 이제 수익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거의 대부분 뭐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많기 때문에 전체로 봐도 하락률 이렇게 봐도 하락이 거의 많거든요. 하락이. 한컵라이프 이것도 오늘 신규주인데 오늘 상장했을 건데 어?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올라온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률 물론 올라온 종목도 있지만은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보유자 영역이고 이거는 뭐 추천하고 120% 올라간 거 120%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일단 내일 시장 잘 대응하시고 또 너무 멘탈 나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지수 자리를 잘 기억하면서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는지 보면서 일단 여기를 받쳐줘야 되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달러 환율도 상승을 하고 있고 테이퍼링 현상도 빠르게 찾아올 거라고 뭐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올라오면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으면 또 하락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이제 여기도 버텼거든요. 419 여기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있는데 여기서부터 한 번도 안씩 여기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천을 그냥 뚫었고 우리가 언제부터 천에서 놀았어요. 거의 600대 700, 800, 뭐 900도 아니고요. 900이면 엄청나게 좋은 장이었고요. 거의 한 800, 600, 600, 700에서 800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우리가 언제부터 3000에서 놀았어요. 거의 2700 이하, 2700에서 거의 한 2500 요 사이에서 거의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계속. 여기는 3000은 거의 꿈의 숫자였어요. 거의 코로나 전에는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보면 엄청나게 박스권 2200에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코로나 터지고서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2000 뭐 2200, 2300, 300에서 많이 올라와야 뭐 이 정도 사이였단 말이에요. 때문에 지금은 여기가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죠. 여기 차트를 봐도 여기가 이제 가장 좀 지켜줘야 되지, 강력하게 지켜줘야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은 저 뭐야 시간이 좀 안 돼갖고 방송을 못했고 녹화 방송으로 또 말씀드리니까 녹화 방송도 제가 이제 최초 공개를 하면 라이브 방송은 이제 목소리는 라이브는 아니지만 채팅은 또 이제 팬분들 또 오셔갖고 고정 팬분들 또는 이제 거의 이제 JS 거의 이제 가족 같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몇 명 고정 팬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채팅도 서로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최초 공개로 해서 이렇게 여러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좀 참고하셔서 참고하시면 아마 영상을 올렸을 때 최초 공개인지 보고서 최초 공개면 실시간 채팅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잘 대응하시고 계속해서 카페 글도 올리고 하니까 어, 네, 글도 잘 참고하시고 그러면서 잘 이겨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